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만 보면은 관상이 생각나요. 아, 저 사람 관상은 좀 나 저런 인상 가진 사람들 내가 잘 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관상이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이 망해가는 과정,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이 망해가는 과정, 요겁니다. 사실 제가 주제로 이걸 정할 때 생각했던 게, 부동산들이 대부분 일을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약간 망해간다? 쓰러져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 개업이 좀 줄어들고 폐업이랑 휴업이 좀 많아졌잖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의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폐업률이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부동산이 시장 상황에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잘 되는 시기에 폐업을 하는 숫자가 훨씬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그때도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면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전체 공인중개사들, 전체 부동산들이요, 각각으로 놓고 보면은 수입이 줄지 않으신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전체 양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잘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안 줄어든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자, 폐업이 시장 상황의 문제다, 시기의 문제라고 하면요, 경기가 좋을 때는 폐업하는 부동산들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은 2021년 기사입니다. 2021년 부동산의 호황기죠. 자,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 19년 만에 최소다. 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12만 명에 달한다. 자,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안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요런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이 줄어들면서 현재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12만 명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했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0건, 폐업은 5,800건, 휴업은 420건. 자, 요거 합치면 거의 6,000건이 넘죠. 6,000건이 넘습니다. 6개월 동안 6,000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0건 정도의 폐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일부는 여기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서 대부분은 계약이 안 나와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시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시기에도 폐업을 할까?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정말 잘하는데 왜 계약을 못 해가지고 폐업을 할까? 이 사람들이 진짜 왜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일을 하는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는요, 돈을 못 버는 중개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항상 있어요. 거래량이랑 상관없이 항상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실력이 없거나 노력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객들한테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요. 이분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이클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소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야,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친절하게 해가지고 고객들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가장 좋은 매물을 찾아가지고 좋은 집을 소개시켜주는 중개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엄청 친절하게 일을 합니다. 친절하게 일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항상 갑질을 하는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만나요. 확률적으로 10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가가지고 울게 만들고 서러워서 울게 만드는 그런 갑질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아까워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갑질을 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엊그제 제가 단톡방 보니까 도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자기 짐을 묶어두고 그거를 돈을 전가하고 결국에는 공인중개사를 울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일어나는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만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갑질을 당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라든지 선입견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내가 너무 친절하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저번에 나한테 갑질했던 그 사람 목소리 똑같아. 그 사람 아닐까? 얼굴이 비슷해. 야, 자매 아닌가? 형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야, 진짜 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해주면은 사람들도 당연히 나한테 친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호구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집을 많이 보여주면 내가 바보짓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입견이라는 게 나를 가두는 감옥이 돼버려요. 선입견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선입견을 갖게 되면요, 변화를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뭔가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걸 깨부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 선입견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죠. 예, 사람들 만나가지고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계약을 안 할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이런 선입견을 내가 만들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률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를 몰랐을까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런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로 진심을 다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업종인데 내가 불친절하다, 내가 진심으로 안 대한다, 고객을 대충 대한다라고 하면은 계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만 보면은 관상이 생각나요. 아, 저 사람 관상은 좀 나 저런 인상 가진 사람들 내가 잘 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관상이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선입견에 내가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스스로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나 스스로 원칙을 하나 정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에는 갇히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맞는 고객을 내가 찾자. 나에게 맞는 고객을 찾자. 요게 제 원칙이에요. 이런 선입견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했는데 가장 최종적으로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화 상담, 그리고 첫 번째 미팅은 항상 최선을 다하자 했어요. 이거 뭐 목소리가 어쨌든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걸 물어보든 어떤 상관이 상관없어요. 어떤 요구를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전화 상담이랑 첫 번째 미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한 번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랑 맞지 않다라고 하면 전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고객이 연락 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간에 저는 무조건 최선을 다합니다. 첫 번째 미팅까지는. 그래야지 내가 그 선입견을 깰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사람이라는 게 선입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이 원칙을 하나 해고 만나니까요, 진짜로 선입견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은 계약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선입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내가 가능할 때만 만난다, 요거였어요. 저는 약속을 약간 좀 타이트하게 잡거나 이중으로 잡거나 상황이 안 되는데 고객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능한 시간에 확실하게 손님한테 투여할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 시간과 이 시간에 빈 공간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고객을 만나요. 안 되면 그냥 포기해요. 안 되는 시간이면 포기하고, 되도록이면 고객들과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픽스해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좀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욕심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 날 3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3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해가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에 출발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고객한테 전화 옵니다. 이 방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사무실에 있는 순간에 그런 전화가 왔다면 당연히 보여줬겠죠. 근데 내 상황이 집에 가고 있는 거잖아. 물론 못 돌아올 정도는 아니지만 돌아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객을 만났을 때 이게 잘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나에게 맞게 그냥 저는 오늘 영업시간이 끝나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이 방을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이걸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요 되게 후회라든지 미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예요. 그때 딱 그 시간 동안 상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녁 늦게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내가 밖에 있거나 내가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거는 분명히 거절 의사를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업무가 끝나서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서는 뭐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때 이후에 연락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밤 11시에라도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이 와요. 그러면 이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건 상담을 합니다. 이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선입견에 갇혀서 고객을 걸러내거나 아니면 내가 불친절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죠. 안 맞는 사람한테까지 계속 그런 감정 소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선입견을 갖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깨트리지 않고 계속 약간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 알려드린 거 우리 그래프 있잖아요. 요 패턴 그대로 갑니다. 거의. 그래서 폐업까지 이어지시는데 이분들이요 알고 보면은 이 중개사분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좋은 기업에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일을 하는 중간에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객한테 맞추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일을 할 때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정도의 친절을 대해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해줄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의 선택이 잘못되면은 일하는 내내 힘들고 어렵고 돈도 못 벌고 결국에는 폐업까지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나에게 맞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합니다.